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원순열이라는 걸 먼저 할 건데요. 원순열이 이제 무엇이냐면, 이제 원순열이 무엇이냐면, 얘는 이제 이런 거야. 요런 거예요. 자리의 차이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들. 이게 무슨 소리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순열이라고 하는 것들은 n개 중에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택해서 일열로 나열하는 거잖아. 그치? 즉 뭔 말이냐면 내가 5개를 나열한다고 하면 그리고 5명이 뭔가 사람이 있어 이렇게. 이 5개를 여기다 나열한다고 할 때 이 5개도 서로 다 다른 거고 이 자리들도 서로 다 다른 거야. 그치? 왜 얘가 여기 오냐 얘가 여기 오냐 다른 경우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자리. 즉 그냥 우리가 일렬로 나열하는 것들을 우리가 직순열이라고 이렇게 부를게요. 여기서는 얘랑 좀 다른 용어를 쓰기 위해서 그냥 빤듯이 나열한다의 의미예요. 그냥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그냥 빤듯이 나열한다라는 의미 같잖아. 그치? 직순열 하면은. 직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배열하는 녀석들도 다르고 다른 것을 다른 자리에 했었다고. 그치? 다른 자리를 다른 자리에 나열, 다른 것들을 다른 자리에 나열을 했었다고. 오케이? 이 원순열이라는 건 그러면 뭐냐면 자리의 차이가 없어서 발생하는 일들. 자리의 차이가 없다는 건 그럼 무슨 얘기냐? 너무 크게 그랬나? 원탁이 있어요. 원형 테이블이 있습니다. 원형 테이블. 그리고 정확히 세 녀석이 의자가 이렇게 이게 정확히 내가 그림을 이상하게 그릴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120도 간격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어요. 오케이? 여기에 내가 세 녀석 A랑 B랑 C를 앉히려고 합니다. 지금 A, B, C 세 마리를 여기다 앉힐 거야. 오케이? 이제 문제는 그러면은 우리 A가 있잖아. 봐봐. 요렇게 앉는 그림이 있을 거고요. 오케이? 근데 이제 원이 똑같이 하나 더 있고요. 자리가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앉는 이 두 가지만 일단 좀 관찰을 해봅시다.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원순열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회전시켰을 때 똑같은 그림을 그러니까 같은 것으로 봐버리는 거야. 오케이? 회전시켰을 때 똑같은 그림을 같은 걸로 이 그림을 120도 돌려버리면 얘랑 똑같을 거라는 거죠. 그치? 차이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 마찬가지로 그림 너무 크게 그렸나? A가 안 들어온대요. 여기 A, 여기 B, 여기 C 요렇게 요 세 녀석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120도 돌려버리면은 저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야. 그치? 이해됐나요? 자, A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A가 여기 앉아있고 B가 앉아있고 C가 앉아있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A의 오른쪽 방향에 B가 있고요. A의 시계 반대 방향에 B가 있고요. A의 시계 방향 쪽에 C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A의 시계 반대 방향에 B가 있고요. 시계 방향에 C가 있고 이 그림도 A의 시계 반대 방향에 B가 있고 시계 방향에 C가 있는 그림. 그치? 이해됐나요? 요 세 가지가 다 똑같아져 버린다는 거지. 즉 지금 여기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A를 셋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할 때 내가 그냥 A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보자. A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A가 여기 앉느냐 여기 앉느냐 여기 앉느냐는 경우의 수에 이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경우의 수라는 거는 다른 그림을 세는 거잖아. 다른 가지수를 세는 거잖아. 차이가 있는 상황이 몇 가지가 발생하느냐를 찾는 건데 차이가 없어버리니까 당연히 하나로 세야겠지. 그치? 당연히 하나로 세야 될 거야. 그치?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체는 어떻게 출발을 하냐면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체 하나는 자 봅시다. 그림을 좀 축소시켜서 좀 다시 그려야 되겠다. 너무 크게 그려서 3개 더 그려야 되는데 슉슉슉슉 지우고
자, 여기에 A, 여기에 B, 여기에 C 이렇게 나열되나? 여기에 A, 여기에 B, 여기에 C가 나열되나? 여기에 A, 여기에 B, 여기에 C가 나열되나? 이건 똑같아. 근데 우리 원래 그냥 세 자리가 있어. 세 자리에 3명 나열하는 건 3팩토리알 6가지잖아. 그치? 근데 지금 6가지 중에 세 자리밖에, 그림이 3개밖에 안 나왔잖아. 그치? 얘를 기준으로 생각한다고. A, B, C, C, A, B, B, C, A밖에 안 나왔잖아. 나머지 세 그림은 뭐냐면 요런 그림. 요런 그림. 요런 그림. 오케이? 요렇게 3가지가 더 있어요. 그림을 다 그려 놓아 보면.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요 3가지는 다 똑같은 그림이고요. 요 3가지는 다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치? 그럼 우리 일단 아무 생각 없이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3팩토리알이 있는데, 그치?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3팩토리알에서 요 녀석을 몇으로 나누자. 우리가 나눗셈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같은 경우가 몇 가지씩 발생하냐에 따라서 매 상황이 얘도 이런 그림도 3가지, 이런 그림도 3가지가 발생하니까 몇으로 나누자? 3으로 나누자. 요런 아이디어로 문제풀이를 시작을 합니다. 오케이? 이해됐나요? 이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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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아이디어로 문제풀이를 시작해서 이제 3 약분하면 이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3 하나 약분하면 2 곱하기 1만 남아서 2팩토리알 요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나? 그래서 이제 자리의 차이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 원순열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좀 치우고 n개를 원순열하는 경우의 수는 일단 생각 없이 n 팩토리알 이렇게 해놓고요. 이 n개가 돌아갈 때마다 다 똑같은 그림이 발생한다는 거지. 그치? 돌아갈 때마다 다 똑같은 그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녀석을 n으로 나눠주자. n개를인데 n으로 나눠주면 근데 얘가 뭐가 되는? 얘가 n 곱하기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n 팩토리알이라는 녀석은 n 곱하기 n-1 팩토리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뭐랑 똑같다? n-1 팩토리알이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원순열을 생각하는 첫 번째 아이디어예요. 첫 번째 아이디어.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아이디어고, 두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면 지금 똑같은 공식을 설명하려고 그래. 2가지 아이디어를 알았지? 어떤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좀 더 편하고 어떤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좀 더 편하기 때문에 2가지를 전부 다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아이디어는 자, 역시 이제 똑같은 그림 여기에다가 ABC 3마리를 나열을 할 겁니다. ABC 3마리를 나열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리에 차이가 없단 말이지. 그치? 그럼 뭘 해주냐면 차이를 만들어주는 거야. 어떻게? 기준을 하나 잡는 거지. 기준을. 뭐냐면 아빠랑 아들이랑 딸이랑 밥을 먹을래. 밥을. 오케이? 원탁에 둘러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해. 오케이? 근데 있잖아. 아빠가 젓가락질 못하면 졸라 때려. 젓가락질을 못하면 막 아빠가 때려. 나쁜 아빠. 그냥 예를 드는 거야. 알았지? 근데 아빠가 오른손잡이야. 오른손이 힘이 훨씬 세. 졸라 세. 엄청 세. 애들을 둘 다 젓가락질을 못한다. 둘 다 어디 앉으려고 하겠어? 아빠의 왼쪽 손에 앉으려고 하겠지. 즉 있잖아. 아빠가 먼저 딱 자리 잡고 앉아있으면 이제 남은 2 자리는 같은 자리야? 다른 자리야? 그치? 아빠의 오른손에서 가까운 자리랑 아빠의 왼손에서 같은 자리랑 가까운 자리랑 이렇게 다른 자리가 자리가 같은 자리가 아니게 돼버린다는 거지. 그치? 즉, 그래서, 야, 아빠를 먼저 나열을 시킬 건데, 그럼 아빠가 먼저 가서 앉을 거야. 그렇잖아? 밥상머리에 이렇게 애들 먼저 앉으면 안 되니까. 그치? 예를 드는 거야. 그럼 아빠가 이제 여기 앉으나? 근데 이제 아빠가 여기 앉으나? 아빠가 여기 앉으나는 똑같은 거지. 그치? 오케이? 그 애들 그래. 아니, 선생님 이쪽에서는 TV가 보이고 이쪽에서 TV가 안 보이고. 그런 걸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야. 알았지? 그냥 회전시켜서 똑같으면 다 같은 그림으로 보겠다는 거지. 그치? 그럼 요 아빠가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몇 가지야? 봐봐. 여기 앉아도 여기 앉아도 이렇게 120도 돌리면 다시 이 그림이고, 여기 앉아도 이 그림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디에 앉으나 차이가 있다고 없다고? 차이가 없다는 건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는 얘기야. 한 가지라는 얘기야. 즉 얘가 앉는 경우는 한 가지. 앉았어요. 여기 앉았다고 치자. 그럼 이제 이 2 자리는 같은 자리냐 이거야. 같은 자리야? 아니잖아. 그치? 아빠의 오른손 자리, 여긴 왼손 자리. 그치? 왼손 이쪽 자리에 앉아야 좀 더 약하게 맞을 거 아니냐. 못해도. 그치? 그러니까 이 2 자리는 자리가 같아 달라?
다르잖아, 그치? 자리가 다른 자리에 다른 두 명을 앉히는 건 우리가 뭐야? 직순열이랑 그냥 똑같은 거야, 그치? 그럼 나머지 두 개를 그냥 이 팩토리얼 이렇게 배열을 하면 돼버리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제 요 첫 번째 아이디어, 첫 번째 아이디어는 n개를 막 나열을 하고 회전시켜서 똑같은 그림마다 찾아서 나눠주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리가 다 똑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를 먼저 배열을 함으로써 다른 자리에 기준을 마련해버리는 거지. 다른 자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 하나를 처음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어디다 배열하든 다 똑같이 경우가 만들어진다 이거야.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뭐 4개짜리도 뭐 다르지 않아. 4개짜리도 다르지 않아. 여기에 이제 4명이 앉을 거야. A, B, C, D 4명이 앉을 건데 두 가지 아이디어를 다 설명을 생각을 해보면 아무 생각 없이 4개를 다 앉아. 4개를 다, 4명이 다 앉히는 경우가 A, B, C, 4팩토리얼 이렇게 있을 거야. 그치? 근데 그 와중엔 A, B, C, D도 있고요. 근데 A, B, C, D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이 두 가지 그림은 똑같잖아. 그치? 바깥쪽에 써 있는 걸 왼쪽으로 90도 이렇게 돌려버리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돌려버리면은 안에 써져 있는 거랑 똑같은 그림이 나와버리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여기가 A, B, C, D 이런 것도 여기가 A, B, C, D 이런 것도 그치? 즉 배열 하나당 4가지씩 중복이 된다는 거야. 그치? 4개씩 그치? 4개씩 중복이 되기 때문에 몇으로 나누자? 4로 나누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요.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다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기준을 하나를 마련을 하자. 기준을. 누구를 기준으로, 그 기준을 누구를 하든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오케이? 내가 얘를 기준으로 문제를 푼다고 하면 이 D를 맨 처음에 이 넷 중에 한 군데 앉힐 건데, 그치? D가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치? 처음 기준 잡을 한 녀석이 앉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고, 그치? 그럼 D가 여기 앉았어. 그럼 나머지 3자리는 이제 다 다른 자리가 돼 있다는 거지. D의 시계 반대 방향 가까운 자리, D의 시계 방향 가까운 자리, D의 맞은편 자리 이렇게 겨우 그 자리에 그 이름이 다 매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3개를 이 3자리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쓴다 이거지. 그치? 어차피 얘나 4약분 되면 값은 똑같기 마찬가지인데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냐의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뭐 또 할 거냐? 아니 세상의 모든 집 식탁이 다 원형이냐고. 그건 아니잖아. 그치? 그치? 자, 그럼 이제 요런 자리에 다리를 떠는 거야. 지금 뭘 이렇게 떠는 거야. 뭘 이렇게 흔들리는 소리가 엄청 들리는데. 요런 테이블이 있어요. 자, 요런 테이블에 내가 6명을 앉힐 거야. 이렇게 6명을 앉힐 겁니다. 알았지? 6명을 앉힐 겁니다. A, B, C, D, E, F지. 그냥 놔둬. A, B, C, D, E, F. 이렇게 6명을 앉힐 건데,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아이디어를 좀 다 생각을 해볼게요. 두 가지 아이디어를. 6명을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앉혔어. 오케이? 6명을 아무 생각 없이 앉혔는데, 그럼 있잖아. 여기 내가 그림을 2개를 따로따로 그려볼까? 여기 A, 여기 B, C, D, E, F랑 한 칸씩 오른쪽으로 밀린 A, B, C, D, E, F랑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은 같은 그림이야? 다른 그림이야? 다른 그림이야. 그치? 다른 그림이지. 하나 더 그려볼게. A, B, C, D, E, F. 자, 이 그림은 같은 그림일까? 다른 그림일까요? 다른 그림이야. 그치? 하나 더 그려볼게. A, B, C, D, E, F. 자, 얘랑 얘는 같은 그림이야? 다른 그림이야? 같은 그림이야.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를 봐야 돼. A, B, C, D, E, F 순으로 써 있습니다, 지금. 같은 그림이야, 그치? 그치? 그렇죠. A를 기준으로 보면 A의 오른쪽에 F가 앉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B, E는 같이 앉아 있고요. A의 맞은편에 C가 앉아 있고요. C 왼쪽에 D가 앉아 있고요, 그치? 똑같은 그림이잖아, 그치? 이해돼? 지금 내가 그림을 어떤 순서로 그리고 있는지 알겠어? 한 칸씩 오른쪽으로 밀리게 그리고 있지, 그치? 그럼 한 칸씩 오른쪽으로 밀리게 그리면 그림이 2개가 더 만들어질 거야. 왜? A가 여기 올 때, A가 여기 올 때, 그치? 그 다음 그림은 A가 여기 오면 다시 이 그림이니까. 즉, 한 바퀴 도는 동안 같은 게 몇 개밖에 안 나와? 2개밖에 안 나와, 그치? 이해돼? 우리가 같은 게 2개씩 나오면 얘를 몇으로 나눠주자고? 2로 나눠주자고, 그치? 같은 것이 나오는 개수로 나눠주자고, 알았지? 경우의 수 셀 때 나눗셈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 그치?
이해됐지? 요렇게 세주면 된다 이거예요. 원형이 아닐 땐. 같은 그림이 몇 개가 나올 것인가. 오케이? 요런 아이디어 첫 번째랑, 자, 두 번째는 똑같아. 역시나 기준을 하나를 정해버리는 거지. 여기 이제 6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요 녀석을 기준을 잡을까요? A라는 녀석을 기준을 잡을 건데, 그럼 A를 먼저 어디다 앉힐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세봐야 되는데, A가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그치? 그렇잖아. 내가 이제 오른손잡이면, 내 오른손잡이고 내 오른쪽에 왼손잡이 있으면 막 졸라 불편하잖아, 그치? 걔들이 위치 바꾸면 졸라 둘 다 편하잖아, 그치? 이해돼? 내가 그리고 이렇게 모서리 공포증이 있어서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쪽에 모서리가 있으면 밥을 잘 못 먹어. 그럼 여기선 밥 졸라 잘 못 먹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는 밥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편하게, 그치?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 여기랑 여기는 다른 자리지. 여기는 또 다른 자리지, 그치? 근데 얘랑 얘는 같은 자리야, 그치? 얘랑 얘는 같은 자리야, 그치? 마찬가지로 얘랑 얘도 같은 자리야, 그치? 이해돼? 그럼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가지 있다고? 3가지가 있다고. 3자리에 앉히고, 그치? A를 어딘가 앉혔어. 앉히고 나면 남은 5자리는 이제 다 다른 자리가 돼 있다는 거지. 이해돼? 왜? A 바로 오른쪽 자리, A의 짝꿍. 그 다음에 A 왼쪽. 이해돼? A의 오른쪽 2번째 자리, A의 오른쪽 3번째 자리. 이렇게 세면 다 다른 자리가 돼 있다고, 그치? 이해됐니? 그러니까 나머지 5마리를 이제 5자리에 배열하는 건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직순야라고 똑같은 개념이 된다는 거지, 그치?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얼마? 5팩토리알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 두 개는 당연히 값이 똑같을 거야. 왜냐면 6팩토리알이라는 녀석이 6 곱하기 5팩토리알인데 얘를 2로 나누는 거니까 이제 이 부분이 약분되면 당연히 얘랑 똑같은 값을 갖겠죠. 그치? 뭐 답이 다르게 나오면 안 되니까, 그치? 이런 아이디어. 뭐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럼 하나 더. 우리 집은 식탁이 세모네. 우리 집 식탁은 세모 모양이야. 졸라. 여기에 이제 6명을 또 앉혀봅시다. 이렇게. 6명을 또 앉혀볼게요. 알았죠? 6명.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생각해보면 있잖아. 문제가 이제 어떤 게 좀 더 편해. 나는 솔직히 얘를 좀 더 많이 쓰기는 해. 물론 얘가 더 편한 상황도 있어. 그냥 n-1 팩토리알 딱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황들은 이렇게 몇 팩토리알 나누고 몇 쓰고 몇으로 나눈다 뭐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뭐 자기 편한 대로 쓸 건데, 자 봅시다. 얘도 여기다 또 역시 A, B, C, D, F 6마리를 나열을 할 겁니다. 그렇지? 6마리를 나열할 건데, 그럼 A를 먼저 기준을 좀 잡아볼게요. 역시 A를 기준을 잡아볼 건데, 역시나 이 자리랑 이 자리 같은 자리, 얘랑 얘 같은 자리, 그치? 마찬가지로 여기랑 어떤 자리? 다 같은 자리, 그치? 그럼 A라는 녀석을 앉힐 때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밖에 없어, 그치? 2가지, 그치? 오른쪽 자리에 앉냐, 왼쪽 자리에 앉냐? 오른쪽 자리에 앉냐, 왼쪽 자리에 앉냐? 오른쪽 자리에 앉냐, 왼쪽 자리에 앉냐? 2가지밖에 없고요, 그치? A가 앉아버리면 나머지는 다 다른 자리가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5명 일렬로 배열하는 5팩토리알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게 원순열입니다. 알았지? 뭐 어려운 거 없죠, 그쵸? 이해됐나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사실 졸라 어려운 게 많고, 이게 기준이 돼야, 요걸 기준으로 해야 이제 여러 가지 응용된 상황들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요 정도는 머릿속에 아주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 알았지? 자, 이제는 뭐 조금 확장시켜서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원순열에서 아니 볼까요? 봐봐. 또 요런 예를 좀 더 들어줘야겠네. 요런 것도 좀 안 했네. 요런 거 안 했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자, 원탁이 있습니다. 원탁. 이런 문제 되게 단골 문제거든. 일정한 간격으로, 그림 좀 이상한데 일정한 문제의 대부분에 뭐 이렇게 60도 간격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일정한 간격으로 둘러 앉아 있는 뭐 원 모양의 식탁이 테이블이 있다고 그냥 이렇게만 돼 있어. 그럼 다 똑같은 간격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여기에 이제 6명이 앉을 건데, 아빠가 있고요, 엄마가 있고요, 베이비 1, 베이비 2, 자식이 4마리가 있습니다. 오케이? 요 넷이 이제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그래.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알았지?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엄마랑 아빠가 마주보고 앉는다. 싸웠어. 밥 먹으러 외식하러 가는 길에 싸워가지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냥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옆에 오지 마 해가지고 맞은편에 보고 앉는데.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볼게요. 그럼 이제 이런 조건이 있는 녀석들은 이제 조건을 먼저 나열을 해줘야겠지, 그치? 근데 엄마 아빠 오나 똑같아. 이해돼? 뭔 말인지 알겠죠? 180도 돌리면 똑같은 그림이지.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 오나 아빠 엄마 오나 아빠 엄마 오나, 그치? 역시 엄마 아빠 오나 아빠 엄마 오나 다 똑같아, 그치? 즉 엄마랑 아빠를 같이 나열을 할 건데 둘이 마주보게 앉힐 수 있는 경우 수 몇 가지? 아니, 세 가지가 아니라고. 엄마 아빠 오나 똑같다니까. 그렇잖아. 회전하면 똑같은 건데. 이해돼? 한 가지밖에 없어, 그치? 이해됐나요? 한 가지밖에 없어, 그치? 이 차이가 없잖아, 그치? 차이가 다를 때 경우의 수를 따로따로 세주는 건데 차이가 없다고. 다 한 가지, 그치? 이해돼?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엄마랑 아빠를 나열을 하고 나면 남은 네 자리는 다 다른 자리가 돼 있지, 그치? 아빠 오른쪽 자리, 아빠의 왼쪽 자리, 엄마 오른쪽 자리, 엄마 왼쪽 자리. 그치? 그러니까 아빠의 시계 반대 방향 자리, 엄마의 시계 반대 방향 자리, 엄마의 시계 방향 자리, 아빠의 시계 방향 자리. 다 다른 자리잖아, 그치? 그럼 남은 자식 4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 얼마? 4 팩토리얼. 됐나요? 됐죠? 자, 볼게요. 그 다음 또 두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 좀 더 쉽게 가볼까? 엄마랑 아빠가 이웃해야 한답니다. 엄마랑 아빠가 이웃해야 된대. 오케이? 자, 그러면 앉을 수 있는 게 엄마 아빠는 다 똑같은 거지, 지금. 그러니까 엄마 아빠.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가 아빠의 오른쪽에 엄마가 있는 거지. 이러면 다 똑같은 경우지, 그치? 근데 엄마 아빠랑 아빠 엄마는 다른 거야, 그치? 이해돼? 엄마 아빠랑 아빠 엄마는 다른 거야. 왜? 아빠의 오른쪽에 엄마가 있냐, 아빠의 왼쪽에 있는 엄마가 있냐, 이건 다른 그림이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차이가 있나 없나를 실제로 내가 생각을 해서 찾아야 되는 거야, 알았지? 아, 그냥 이런 경우는 차이가 없대, 외워야지. 이게 아니라고, 알았지? 이게 아니에요. 이건 외우는 단원, 여기는 외우는 단원이 아니야. 절대 외워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랑 아빠를 같이 앉을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있다? 두 가지밖에 없다, 그치? 두 가지. 엄마 아빠 앉든지 아빠 엄마 앉든지. 그럼 엄마랑 아빠가 여기 앉았어. 그럼 나머지 네 자리는 역시 다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다 다른 자리, 그치? 나머지 자식 넷이 앉는 경우 4팩토리얼. 이해됐나요? 하나 더. 엄마랑 아빠 사이에 자식이 한 명이 들어와 있대. 자식 한 명이 배열돼야 된대. 엄마 아빠 사이에 한 명. 오케이? 됐어요? 엄마 아빠 사이에 한 명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봐봐. 잘 봐야 돼. 엄마 아빠랑 엄마 아빠 똑같은 거지, 그치? 역시 엄마 아빠 같고요. 엄마 아빠 똑같고요. 엄마 아빠 다 똑같아, 그치? 근데 엄마 아빠랑 아빠 엄마는 다른 거지, 그치? 마찬가지로 아빠 엄마는 또 다 똑같은 거지, 그치? 마찬가지야. 그럼 엄마랑 아빠랑 앉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두 가지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어딘가에 아빠가 여기 앉고요, 엄마가 여기 앉았어. 그럼 이제 역시나 나머지 네 자리는 전부 다 다른 자리, 그치?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버리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거지. 됐나요? 됐나? 여기까지 됐죠? 그쵸?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뭘로 넘어갈 거냐면 입체 도형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입체 도형으로. 일단 센 좀 이따 풀고 슉슉 설명을 좀 잘 들어요. 설명을 좀 잘 듣고. 정사면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림 좀 이상하게 그렸는데 정사면체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 그치? 네, 이 정사면체 4개의 면에 1, 2, 3, 4 이렇게 4개의 숫자를 써가지고 이제 4면짜리 주사위를 만들고 싶대요, 알았죠? 오케이? 4면짜리 주사위를 만들고 싶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평면이 아니라 입체 도형이기 때문에, 그치? 봐봐, 바닥에 정사면체가 하나 놓여 있어. 빨리 상상을 해야 돼.
이걸 있잖아. 옆으로 한 칸 툭 굴려도 봐봐. 얘를 옆으로 한 칸 툭 굴려도 똑같은 그림이야.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이해돼? 옆으로 한 칸 툭 굴려도 똑같은 그림이잖아. 그치? 아직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얘는 역시나 앞으로 이렇게 굴려도 같은 그림. 얘를 뒤로 굴려도 같은 그림. 아무리 굴려놔도 다 똑같은 그림이야. 그치? 이게 그냥 구분이 가냐 이거지. 기준이 없잖아. 그치? 역시나 그래서 이 네 개의 면이 다 똑같은 자리라고 보는 거야. 알았지? 다만 여기서는 이쪽으로도 아까 원순열은 평면에서 그냥 이렇게만 돌아서 같은 그림이 나왔는데 얘는 이렇게 돌아도 막 이렇게 돌아 다 같은 그림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가장 먼저 뭘 해줘야겠어? 기준을 좀 잡아줘야지. 그치? 기준을 잡아줘야 돼. 오케이? 기준을 잡아주는 거야. 자, 1이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잡을 겁니다. 역시나 알았지? 그럼 1을 먼저 네 면 중에 한 면에 칠할 거야. 쓸 거야. 알았지? 몇 가지가 있을까? 한 가지. 그치? 어디에다 쓰나 똑같잖아. 기준이 없잖아. 그치? 한 가지가 됐어. 자, 그러면 있잖아. 자, 내 손에 정사면체가 있는데 1이 한 군데 써져 있다. 1이 한 군데 써져 있어. 그럼 그 1이 써져 있는 걸 바닥에다 탁 놓는 거야, 이제. 오케이? 1이 써져 있는 걸 여기 바닥에다, 1을 여기다 이렇게 딱 쓴 거지. 1을 여기 바닥에다 이렇게 쓴 거야. 오케이? 바닥면에 1을 쓴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이쪽으로 픽 이렇게 돌리면 다른 그림이 돼. 왜? 1이 바닥에 있다가 1이 바닥에 안 있어 버리잖아. 그치? 이러면 다른 그림이 되지. 다만 정사면책 없어. 있으면 좋겠다. 정사면책 이렇게 대가리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리는 거지. 바닥면 그대로 두고 이렇게만 돌리는 거야. 이렇게 돌려. 그럼 달라? 그럼 다르냐고. 같은 그림이잖아. 아직 같은 그림이잖아. 그치? 아직 같은 그림이지. 그치? 이해돼? 이렇게 옆으로 돌릴 때 바닥에 1을 고정시켜 놓고 옆으로 돌리고 해도 다 계속 다 똑같은 그림이야. 그치? 즉, 이 세 면도 아직 이쪽 방향, 이렇게 도는 방향에 대해서는 전부 다 똑같은 그림이라는 거야. 이거 말 뜻을 이해를 해야 돼. 알았지? 오케이?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이제 1을 나열하는 경우 한 가지였고요. 자, 2라는 기준을 또 그럼 이 세 면에다 칠할 건데, 그럼 있잖아. 여기다 칠하나, 여기다 칠하나, 이 뒷면에 칠하나 다 똑같지 않아? 다 똑같지 않아? 여기서부터 애들이 헷갈려. 2를 칠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다고. 됐나요? 됐어요? 됐니? 돼? 그러면 이거는 뭐 1의 오른 이쪽 있고 이런 거는 아닌 거예요? 뭐라고? 1이 바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의 위쪽에 있고 이런 거는 얘도 1의 위쪽에 있고 얘도 1의 위쪽에 있고 얘도 1의 위쪽에 있던 거 아니야? 다 똑같은 그림이란 말이야. 그렇죠? 정사면체 삼각뿔 생각하면 돼. 밑면이 정삼각형인 삼각뿔.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럼 이제 2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써져 있어 버리면 남은 두 면은 이제 다른 면이 되겠지. 이해돼? 남은 두 면은 다른 면이 될 거야. 이해돼? 됐나요? 왜냐면 2의 오른쪽 면하고 2의 왼쪽 면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어 버리는 거잖아. 그치?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 남은 두 개는 3, 4 쓰나 4, 3 쓰면 이제 다른 경우가 된다는 거지. 이해됐나요? 기준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 이펙토리얼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야. 됐니? 하나 더 정육면체. 정육면체. 자, 여기다 이제 1, 2, 3, 4, 5, 6 쓸 거야. 1, 2, 3, 4, 5, 6을 막 쓸 거야. 1, 2, 3, 4, 5, 6. 정육면체 이제 머릿속에 좀 더 잘 그려질 거야. 봐봐. 아무것도 써있지 않는 그냥 정육면체가 있어. 앞으로 툭 굴리나, 옆으로 툭 굴리나. 그냥 대충 던져서 그냥 떨어지나. 다 똑같이 생겼잖아. 그치? 아무 면에도 기준이 없다고. 이쪽 방향 회전, 이쪽 방향 회전, 이쪽 방향 회전. 아무런 기준이 없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좀 만들어줘야겠지. 내가 맨날 1부터 나열하는데 꼭 1부터 나열할 필요는 없다. 알았지? 기준을 나 6부터 하고 싶은 건 6부터 해야 알았지? 자, 그럼 1을 먼저 한 면에 칠할 거야. 몇 가지? 한 가지. 다 똑같은 면이야. 그치? 이해됐니? 그래서 1이 칠한 게 바닥으로 이렇게 와 있어요. 어떻게? 1이 어딘가 써있을 거니까 그걸 딱 바닥에 놓고 시작하는 거지. 알았지? 이해됐나요? 다 다른 그림인 걸 찾아야 되는 거니까. 봐봐. 이럴 수 있다고. 주사위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똑같이 생긴 것처럼 보여도 두 개가 다른 것처럼 생긴 것처럼 보여도 회전시켜서 똑같이 만들어지면 이건 같은 주사위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건 같은 경우로 보려면 기준을 하나 정해놓는 거지. 나는 그 기준을 1이라고 하고 1을 바닥에 고정시켜 놓고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1의 맞은편 여기 요 자리를 결정을 해줄 건데 요 자리엔 누가 오느냐에 따라 다 달라. 왜?
1의 맞은편에 2가 오는 주사위랑 맞은편에 3이 써져 있는 주사위랑 4가 써져 있는 거는 다 다른 거 아니야? 그치? 요 맞은편에 들어올 거 몇 개? 5가지, 그치? 남은 5개 중에 하나. 뭐가 올 것인가? 됐나요? 1 맞은편에 뭐가 올 것인지 정했지, 그치? 정했죠? 자, 그럼 이제 뭐 남았어? 옆면 4개 남았지, 그치? 옆면 4개는 마치 뭐랑 똑같냐면 요런 거랑 똑같죠. 위에서 쳐다본 거예요. 요 4자리. 이렇게 4자리에 남은 숫자 4개를 써 넣는 거거든. 이해돼? 그러니까 맞은편에 내가 여기다 2를 썼다고 하자, 그냥 예를 들어. 그럼 여기다 이제 옆면에다 3, 4, 5, 6을 배열하는 걸 지금 옆에다 쓰는 숫자를 내가 그냥 위에서 쳐다본 그림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알았죠? 얘랑 똑같지, 그치? 그럼 이거 아주 기본적인 식탁은 네모났지만 아주 기본적인 원순위라고 똑같은 거잖아, 얘는, 그치? 테이블이 이렇게 원탁으로 있나? 정사각형으로 있나? 똑같은 거잖아, 그치? 이해돼? 그럼 이 정도는 그냥 4개 원순위를 하면 n-1 팩토리얼 해서 3 팩토리얼.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이해돼? 아까 n개 원순열 n-1 팩토리얼이라고 했잖아, 그치? 요렇게 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 이제 30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얘는 왜 계산 안 넣고 얘 왜 써주냐? 되게 많이 나오거든. 정육면체 숫자 6개, 경우의 수 30개, 이렇게, 뭐 이 정도. 다른 거, 정 12면체 이런 거 외우지 말고, 알았지? 정육면체 숫자 6개, 경우의 수 30개, 오케이? 됐나요? 정육면체 숫자 6개, 경우의 수 30개, 오케이?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어요. 됐나요?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돼서 그런가 보다 끄덕끄덕. 동영상이 기억 안 나면 씨발 이거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기억이 안 나면 동영상 다시 볼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이걸 니네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알았지? 선생은 이런 생각으로 원순열을 접근을 하는구나.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접근을 하자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그걸 그대로 그냥 전달해 주는 것 뿐인데 문제는 정다면체가 이거 말고 3개 더 있지, 그치? 우리 중1 때 배웠잖아. 정다면체. 몇 개? 총 5가지 있잖아.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그치? 정십이면체가 머릿속에 그려져? 잘 안 그려져. 그렇잖아. 꼭지점 몇 개 있는지 막 선분 몇 개 있는지 바로 우리 그 중1 때 공식 외웠단 말이야, 그거. 그거 외웠는데 그거 외워서 그거 기억하고 있어야 풀지. 정이십면체가 머릿속에 탁 그려져서 쉽게 세보니까 꼭지점이 몇 개네. 이게 바로바로 안 되잖아, 그치? 그럼 거기다 20개 숫자 색칠하게 집어넣으래. 그럼 바로 되겠어?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는 같이 갖고 가자. 공식 하나 알려줄 겁니다. 뭐냐면, 자, 이제 이런 아이디어로 정육면체를 봐봐. 정육면체를 색칠한 또 다른 아이디어를 하나를 제시해 줄게. 6개를 있잖아. 아까 원순열도 2가지 아이디어였던 것처럼 6개를 일단 쉐끼는 막 칠해. 오케이? 막 칠합니다. 알았지? 막 칠하면, 봐봐. 막 칠하면, 아무렇게나 막 6개를 썼어. 그럼 1이 보일 거지, 그치? 1을 있잖아. 내가 무조건 바닥에 놓게 만들 수 있어, 없어? 내가, 없어? 봐봐. 아무렇게나 써져 있는 주사위가 있어. 주사위가 내 손에 있어. 1이 바닥에 오게끔 딱 내가 놓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치? 무조건 있지, 그치? 어떻게 써 있어도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즉, 1이 어디에 써져 있으나, 그러면 1이 어디에, 이 6면 중에 어디에 써져 있으나 다 똑같은 경우가 돼 있을 거라는 거야. 이해됐나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다 6개씩 중복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 그치? 그러니까 몇으로 나눠? 6으로 나눠, 그치? 이해됐나요? 그럼 1이 바닥에 써져 있지, 그치? 이제 그럼 무슨 방향만 회전하면 되냐면 옆면 4개는 그럼 옆면 4개가 3, 4, 5, 6이 써져 있다고 하면 이 옆면 4개가 90도 회전해도 같은 그림일 거잖아, 그치? 숫자 배열이 3, 4, 5, 6이나 그러니까 6, 3, 4, 5나 똑같을 거라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 4개가 다 똑같은 그림일 거 아니야. 옆으로 돌리는 경우. 옆으로 이렇게 주사위 이렇게 머리끄댕이 위에서 이렇게 잡고 옆으로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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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대. 이 4가지 그림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치? 즉 4개가 역시 중복이 되니까 중복되는 거 우리 나눗셈으로 처리하자 그랬어, 그치? 이해돼? 이런 아이디어로 문제를 풀 겁니다. 됐나요? 됐나? 봐봐. 얘가 6 팩토리얼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지, 그치? 분의 6 곱하기 4인데 이 약분 똑같아, 그치? 이해돼? 정사면체 해볼까? 정사면체도 똑같은 아이디어. 일단 그냥 4개 막 칠할 거야, 4개를. 4개 막 칠해, 4팩토리얼. 오케이? 근데 나는 1이 어디에 써져 있든 다 똑같은 거니까 1을 바닥에다 놓고 시작할 거야. 즉 4개의 면에 기준을 두지 않게 4개의 면씩 중복이 발생한다는 거지, 그치? 4개씩 중복이 발생하기 때문에 4로 나눠주고요. 그럼 4 바닥에 딱 고정시켰어. 그럼 이제 윗면 3개가 남아있지, 그치? 윗면 3개가 이제 120도씩 돌릴 때마다 다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거잖아. 이해돼? 120도씩 돌아갈 때마다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니까 똑같은 상황이 몇 개가 생겨? 밑면이 삼각형이잖아? 밑면이 삼각형이니까 3칸 똑같은 게 3칸 돌릴 수 있지, 그치?
3번 돌릴 수 있고요. 그럼 3개씩 중복이 발생할 거야. 이해됐나요? 3개씩 중복이 발생하니까 3으로 나눠주자 이거. 이해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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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봐봐 얘도 4 곱하기 3 곱하기 2패트 나누기 4 곱하기 3 약분 이렇게 생긴 거라고. 됐죠?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요걸 가지고 공식을 만들어 줄 거야. 왜냐면 정 8면체, 정 12면체, 정 20면체는 머릿속에 잘 눈에 안 들어오니까 이거 하나 정도는 어디다 써놔야 돼. 이거 하나는 노트에 쓰지 말고 책에 어디 구탱이에다 좀 잘 보이는 데다 써놔. 정 n면체 체 1부터 n까지 적는 방법. 공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n 팩토리알을 n 곱하기 m으로 나눠주는데 요 m이 뭐냐면 요 m이 면의 모양. 뭔 말이야? 정 4면체는 한 면이 정삼각형이잖아. 그치? 3으로 나눠주자 이거야. 알았지? 정 6면체는 한 면이 사각형이잖아. 그치? 4로 나눠주자 이거야. 정 8면체는 한 면이 삼각형이지. 그치? 3으로 나눠주면 된다 이거야. 알았지? 정 12면체는 한 면이 오각형이거든. 5로 나눠주면 되고요. 정 20면체는 한 면이 삼각형이거든. 3으로 나눠주면 된다 이거 알았지? 그 면의 모양. 왜? 바닥에다 놓으면 회전시킨 삼각형이 바닥에 놓여 있으면 3개 돌릴 때마다 같은 그림이 나올 거고 오각형이 바닥에 있으면 5개 돌릴 때마다 같은 그림이 나올 거니까. 이해됐나? 이해됐나? 이렇게 해주면 정 n면체 그냥 1부터 n까지 순서대로 숫자대로 나열한다. 이 그림 뭐 1부터 6까지를 정 6면체 쓰나 색깔 6개를 6개의 면에 칠하나 이건 2개는 똑같은 문제인 건 알겠죠? 그쵸? 이거 2개는 똑같은 문제인 건 알겠지, 그치? 이게 이제 원순열의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원순열의 아이디어예요. 휴. 됐어요? 됐어요? 썼어? 쓰라고, 이것도 쓰라고. 이거 그냥 이 정도는. 그리고 이거랑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자. 정육면체는 30개다. 오케이, 이 정도. 어려운 얘기는 내가 이상한 거 막 해결 망측한 거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아주 이쁜 그림 정육면체 하나만. 나머지는 뭐 잘 외우지도 못해요 어차피. 자, 그 다음 뭐 하나만 또 해볼까? 뭐 요런 거 하나 또 색칠해볼게 내가. 내가 그림 잘 그릴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띠디띠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어떻게 그리지? 슉슉슉 슉. 이렇게 그려야 되나? 이렇게 그려야 되나? 뭐냐면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밑면이 정육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정육각뿔입니다. 오케이? 그럼 면이 몇 개 있어? 7개 있지, 그치? 7개 있어요, 그쵸? 그럼 여기에 그럼 1부터 7까지 숫자를 하나씩 써보자.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럼 당연히 밑면부터 칠하겠지, 니네, 그치? 근데 얘는 이제 밑면에 1이 오나 2가 오나 3이 오나 4가 오나 5가 오나 6이 오나 7이 오나 다 다른 거잖아, 그치? 그럼 밑면 몇 개? 7개, 그치? 이해됐죠? 이제 윗면 6개 남았는데 이 윗면 6개는 이렇게 다 돌려 똑같은 그림이잖아, 그치? 이해돼? 그러니까 6개를 칠하고 6개마다 중복. 됐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이해됐나요? 내가 아까 아이디어를 2가지를 보여줬는데 이렇게 하기 싫으면 밑면 7개 칠하고 남은 1번 칠했어. 바닥에다 1번 칠했어. 그럼 2부터 6까지 중에 2를 6개 면 중에 하나 칠해야겠지, 그치? 2를 6개 중에 하나 칠할 때 여기다 칠하나 여기다 칠하나 여기다 칠하나 다 똑같은 그림이야, 그치? 2를 칠하는 경우 한 가지, 그치? 그럼 2를 칠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다른 자리가 돼 있을 거야, 그치? 나머지 다 다른 자리가 돼 있으니까 나머지 5팩토리알, 그쵸?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 라는 겁니다. 아우, 채연이 막 졸려, 막 졸려.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됐나요? 자, 우리 책에다 풀지 말고 책에다 풀면 돈 아까우니까 이거 뭐시기냐 노트에다가 지금부터 문제를 좀 몇 개씩 좀 풀어봅시다. 문제를 휴 어디까지 몇 개 없어 유형 1번 2번 3번 해서 유형 2개씩만 노트에다 좀 풀어봅시다. 노트에다가 아니 A 왜 풀어? A 안 풀어요? B부터요? 풀어봅시다. 이번 파트는 중복순열이라는 건데 나는 얘가 제일 싫어. 마음에 안 들어. 왜냐면 있잖아. 왜 있는지 모르겠어. 봐봐. 그래. 자,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있잖아. 요런 문제 있었다고. 1, 2, 3, 4 숫자가 4개 있다. 숫자가 4개 있어. 여러 번 써도 된대.
얘 막 무한번 쓸 수 있어. 이거 가지고 이 세 자리 만들 수 있어. 세 자리 숫자 만들어 보래. 여러 번 중복해서 사용해도 된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개? 몇 개? 이게 중복 순열이야. 중복해서 사용해도 되는 순열. 오케이? 이해돼? 자, 기본적인 직순열들은 뭐였어? 다 다른 것들. 다 다른 자리에 나열하는 거였지. 그치? 여기는 이제 다 다른 거긴 한데 중복이 가능해. 그치? 즉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수라고 하고 기호도 있어요. n 이렇게 씁니다. 이게 파이 대문자예요. 3.1415구의 그 파이의 대문자입니다. 로마자 다 소문자 대문자 있거든. n 파이 r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았죠? n 파이 r. 오케이? 그 얘도 어쨌든 순열이어서 퍼뮤테이션의 일종 종류인데 이제 로마자 p자에 해당되는 파이를 갖다 쓰는 겁니다. 오케이? 뭐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러니까 봐봐. n개가 있어. n개가 1, 2 땡땡땡땡땡 n까지 있어요. n개의 숫자가 있고 1, 2, 3, 4 땡땡땡 자리가 r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중복해서 써도 된대. 그럼 여기 들어올 거 몇 개? n개. 여기도 n개, 여기도 n개, 여기도 n개, 여기도 n개. 즉 뭐야? 모든 게 n개. n개를 n을 몇 번 곱해? r번 곱해요. 오케이? 근데 있잖아. 나 이거 죽었다 깨 나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안 써. 알았지? 그냥 나는 어디까지만 알고 있냐면 n 파이 r은 그냥 n의 r승이다. 다 이것만 알고 있고 문제 풀 때 그냥 4 곱하기 4 곱하기 4 하면 되잖아. 그치? 얘를 꼭 4 파이 3 이렇게 쓸 필요는 없다고. 알았지? 이해됐나요? 난 이 기호 안 씁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안 알려줄 때도 있었는데 그냥 이 기호가 뭔지 정도는 알고 넘어가자. 알았지? 오케이. 중복 순열이란 건 그래서 그냥 이거 가지고 중복해서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우리는 그냥 어디에다 초점 맞추는 거야. 서로 다른 상황이 몇 가지가 발생할 수 있느냐. 그냥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놓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라. 그랬지? 알았지? 문제가 말이 안 되게 쉬워. 봐봐. 32번 문제 볼까? 32번. 말이 안 돼. 이런 문제 왜 있나 모르겠어. 봐봐. A, B, C, D가 숙소 3개 있는데 빈방이 있어도 상관없대잖아. 그치? 즉 A가 들어갈 수 있는 방 몇 개? 아니 A가 들어갈 수 있는 방 몇 개? A가 들어갈 수 있는 방 3개, B가 들어갈 수 있는 방 몇 개? 3개, C가 들어갈 수 있는 방 몇 개? 3개, D가 몇 개? 3개. 3을 4번 곱하는 거야. 4를 3번 곱하는 게 아니라. 그치? 그쵸? 3을 4번 곱하니까 81개. 끝.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해됐니? 이해됐니? 그냥 막 외워서 막 이건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럴 거 없다고. 알았지? 조건이 조금 생기면 조건에 맞게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이거야. 봐봐. 36번 볼까요? 36번. 6개 고등학교 급식소가 있대. 6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점검하는데 양호 동그라미 보통 세모 분량 X. 근데 양호한 급식소가 2개 이상인 경우. 오케이? 그럼 양호한 고등학교가 몇 개일 때? 양호한 고등학교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5개일 때, 6개일 때 뭐 이렇게 하면 될 거잖아. 그치? 그럼 사실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5개일 때, 6개일 때 보다 양호한 고등학교가 없거나 양호한 고등학교가 하나만 있을 때가 더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첫 번째 고등학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동그라미 세모 X, 동그라미 세모 X, 동그라미 세모 X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의 수가 그럼 이만큼 있겠지. 그치? 왜 여기도 동그라미 세모 X 세 가지 있어. 동그라미 세모 X, 동그라미 세모 X, 동그라미 세모 X, 동그라미 세모 X. 그치? 이해돼? 거기서 빼주는 거지. 뭐가? 동그라미가 빵 개 있을 때랑 동그라미가 한 개만 있을 때. 이해됐나요? 우리 문제는 지금 여기다 동그라미 X 세모를 표시했을 때 동그라미가 2개 이상 되는 경우의 수는 이런 걸 물어보잖아. 그치? 이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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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보니까 그럼 여기에서 동그라미가 하나도 없는 경우의 수를 찾아서 빼줄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 X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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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세모만 가지고 칠하는 표시하는 경우의 수를 빼면 되겠지 일단. 그럼 X세모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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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 빼고. 그치? 또 뭐 빼야 돼? 동그라미가 하나만 있는 거. 동그라미가 하나만 있는 거는 그럼 동그라미가 여기 쓸 때랑 여기 쓸 땐 다른 경우잖아. 그치? 학교가 다른 학교니까. 그치? 그럼 동그라미 하나 칠하는 거 6가지야. 그치? 그럼 나머지 여기다 칠했어. 그럼 나머지 5개 X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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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세모 또 해주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알았지? 이해돼? 뭐 중복순열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막 요런 기호만 막 드립다 쓰면 된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알았지? 요런 상황들,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들에 적절히 맞게 생각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이 단원이 확률과 통계가 그래서 어려워. 정형화돼 있지 않아. 유형을 만들고자 하면 사실 봐봐, 지금도 유형 4번에 돼 있는데 32번하고 36번하고 이게 같은 문제냐고. 같은 유형의 문제, 이게 완전 다른 유형의 문제. 알았지? 생각을 각자 다르게 해야 돼. 아, 이런 상황은 이렇게 해야 빠르게 셀 수 있겠구나라는 걸 열심히 풀어봐야 됩니다. 그 중에 그냥 내가 여기 설명해 주는 것들은 정형화돼 있는 자주 나오는 것들에 대한 수업만 해주는 거야. 알았지? 물론 심화 과정, 물론 졸라 어려운 얘기들도 있어. 진짜 어려운 얘기들도 있어. 어려운 얘기들도 있지만 그런 건 지금 배울 게 아니라고. 지금 뭐 배우면 뭐 할 거야.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거 기억하고 있을 거야. 못한다고. 일단은 기본적인 것만 해서 빠짐없이 생각하는 연습들을 좀 해놓고 어느 정도 정형화된 문제를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자유자재로 됐을 때 그 다음 과정을 넘어가서 배우는 거라고. 오케이? 오케이? 됐나요? 됐나요? 우리가 뭐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해서 당장 뭐 유벤투스 입단 테스트 본다고 뭐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기초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하자는 거야. 자, 또 봅시다. 뭐 신호 만들기, 뭐 유형 5번 이런 것도 있잖아. 일렬로 낡은 전구 4개를 켜거나 꺼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 그럼 첫 번째 전구 켜지거나 꺼지거나 2가지. 두 번째 전구도 2가지. 세 번째 전구도 2가지. 네 번째 전구도 2가지. 총 16가지가 생기지. 근데 그 중에 꺼지고 이건 신호를 안 친대 문제. 그치? 문제 보면, 그치? 그러니까 한 가지 경우를 빼주는 거야. 이해됐나? 이렇게 신호 만드는 겁니다. 이해됐죠? 됐죠? 어려운 얘기 없죠? 그쵸? 어려운 얘기 없죠? 자, 여기도 그 유형 7번까지가 중복순열이거든. 뭐 다른 건 됐고요. 유형 7번만 좀 볼게요. 함수의 개수. 함수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냥 함수의 개수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정역에 있는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에 하나씩 대응만 되면 돼. 알았지? 여기 있는 애는 공역 중에 선택 못 받아도 상관없다고. 알았지? 공역 중에 특정한 녀석이 선택을 여러 번 받아도 상관없다고. 알았지? 함수의 개수라는 건 그럼 요 대응 관계의 개수. 여기 있는 모든 숫자가 다 대응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우리 문제 보면 이제 45 보면 얘 x, y, z 있고. 그 다음 여기에 1, 2, 3, 4, 5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 모든 함수의 개수. 그냥 함수의 개수를 A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함수의 개수는 얘도 5군데 중에 한 군데 대응. 얘도 5개 중에 하나 대응. 얘도 5개 중에 하나 대응이니까 5의 세제곱. 오케이? 5가지. 그치? B는 뭐냐? fx가 3인. 이 fx가 3인. 이게 무슨 말이야? fx가 3인. 이거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야. 그치? 상수함수. 그치? 상수함수 뭐야? 모든 원소가 다 3에 대응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곳 몇 개? 1개. 얘도 1개. 얘도. 그럼 이런 문제. 됐죠? 주어진 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개수 세면 됩니다. 자, 여기도 그 유형 4번부터 7번까지 있잖아. 유형 2개씩만 좀 풀어봅시다. 이것만 풀고 쉴게요. 중복순열 너무 심플한 거라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이번 파트는 같은 이름이 좀 길어요. 이름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라고 해서 줄여서 갓포순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갓포순.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순열이니까 일단 일렬로 나열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제 뭐가 있냐? 같은 것을 포함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요렇게 요 세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일렬로 나열을 한다는 건 이제 각 자리는 다 다른 거겠지. 그치? 그치?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일단 그럼 요 녀석을 나열하는 경우가 우리가 문자 3개 있다고 3팩토리얼이라고 하면 이 3팩토리얼 안에 A, B, A도 있을 거고요. B, A, A도 있을 거고요. 그쵸? 없죠. 이거 3개 끝이잖아. 그치? 3팩토리얼 하면 6개가 나와야 되는데 요거 3개가 끝이라고 알았지? 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무엇이냐 하면 다른 것으로 보자가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알았지? 기본적인 아이디어. 다른 것으로 보자. A1, A2 이렇게 3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출발을 하는 겁니다. 알았지? 같은 것이 있는 건 같은 것들을 일단은 다른 걸로 보자. 그럼 요 녀석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A2,
A1, B도 있겠죠, 그쵸? 다른 거겠지. 3팩토리얼 안에 얘랑 얘는 다른 걸 거 아니야, 그치? 3팩토리얼 여기다 쓰자, 3팩토리얼. 근데 보면 A1, B, A2도 있고요. A2, B, A1도 있다, 이거, 그치? 마찬가지로 A1, B, A1, A2랑 B, A2, A1이랑 이렇게 3팩토리얼이 이렇게 6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치? 근데 이렇게 6개가 있는데 A1, A2라고 보면 이렇게 6개가 있지만 사실 1, 2를 지우고 나면 요 둘은 같은 경우 그치? 1, 2를 지우고 나면 마찬가지로 1, 2를 지우고 나면 요 둘 같은 경우 그치? 여기도 1, 2 지우고 나면 요 둘 같은 경우 그치? 그러니까 매 두 가지 경우마다 같은 경우가 생긴다라고 해서 얘를 몇으로 나누자? 2로 나누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또 하나 해볼까요? 하나 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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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놓으면 A가 3개고 B가 하나면 A1, A2, A3 일단 다른 걸로 보자 이거야. 오케이? 얘를 다른 걸로 봐버리면 얘를 배열하는 것 중에 A1, A3, A2, B도 있고요. A2, A1, A3, B도 있고요. A2, A3, A1, B도 있고요. 그 다음 A3, A1, A2, B도 있고요. A3, A2, A1, B도 있어요. 그렇죠? 뭐 B가 다른 위치에 있는 것도 있지만 일단 B가 맨 뒤에 있는 건 보면 이 6개마다 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치?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일단 4개 일렬로 나열해서 4팩토리얼이라고 쓰는데 그치? 이 6개가 의미하는 게 뭔지 봤더니 이 1, 2, 3끼리 위치가 바뀌는 경우의 수니까 이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지. 그치? 이해됐나요? 이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같은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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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런 거겠지. N개 중에 만약에 P개가 같다. 오케이? N개가 있는데 그 중에 P개가 같아요. P는 당연히 N보다 작은 어떤 숫자입니다. 알았지? 그럼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면 어떻게 쓰면 되냐? N 팩토리얼 나누기 P개를 위치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으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만약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A가 3개고 B가 2개다. C가 하나. 이렇게 6개를 일렬로 나열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이제 6팩토리얼 쓰고요. 6개 나열을 하고요. 얘네 셋이 위치 바꾸는 경우 다 똑같을 거니까 3팩토리얼 나눠주고 알았지? 마찬가지로 얘네 둘 위치 바꾸는 것도 다 똑같을 거니까 2팩토리얼로 또 나눠주면 된다 이거야. 됐나요? 됐니? 됐니? 그래서 얘도 정리하면은 N개 중에 같은 것이 P개가 있고요. 또 다른 같은 것이 Q개가 또 있습니다. 오케이? 같은 것이 P개가 있고 또 Q개가 있으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 N팩토리얼을 P팩토리얼로 나누고 Q팩토리얼로도 나눠주면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쵸?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알았지?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어렵다고 안 했고 내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중요합니다. 얘를 가지고 얘가 파생돼서 생각하는 아이디어들이 좀 많이 있다고. 이해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이게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고요. 그럼 이 녀석이 이제 어떻게 응용이 되냐 하면 첫 번째 갓포수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라는 거예요.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자 이렇게 5개 당구공 5개가 있어요. 당구공 5개가 있는데 이 5개를 내가 반드시 일렬로 놓으려 그래. 오케이? 그때 1이 3보다 앞에 있어야 된대요. 1이 3보다 앞에 있어야 된대. 1이 3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건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경우도 된다는 거야. 1이 지금 3보다 앞에 있잖아. 그렇지? 이해돼? 그러니까 뭐 4, 뭐 2, 5, 뭐 1, 5, 3 뭐 이런 것도 된다 이거예요. 1이 3보다 앞에만 있으면 돼. 이해돼? 이해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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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게 왜 갑포선 응용이냐고 하면 1과 3이 순서가 정해져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알았지?
1과 3이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1하고 3을 지워. 일단 숫자를 지워. 빈 공, 번호가 써있지 않은 공 2개와 2번, 4번, 5번이라고 하면 얘네 2개가 같은 녀석이잖아. 그치? 이해되니? 그럼 이 같은 녀석을 나열을 하자 이거야. 이 같은 녀석을 나열을 했어. 그럼 5개 중에 2개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쓰겠지. 그치? 그럼 왜 같은, 이 빈 공으로 왜 놨냐? 그러면은 봐봐라. 2번, 빈 공, 4번, 빈 공, 5번 이렇게 나열되는 게 있겠지. 그치? 그럼 요 앞에 어떤 순서로 써야 돼? 쓸 수 있는 가지수가. 무조건 1 앞에 3 뒤에 써야 되잖아. 또 다른 경우 4가 여기 와 있고 뭐 2가 여기 와 있고요. 빈공, 빈공, 5가 여기 이렇게 와 있으면 요 두 자리에 무조건 1, 3 이렇게밖에 못 쓰잖아. 그치? 그럼 같은 것이라고 써놓고 나면 그 다음 나열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밖에 없다. 한 가지밖에 없다 이거야. 그치?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진 것끼리 같은 것으로 처리를 해놓고 문제를 풀자. 빈공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숫자 배열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숫자는 한 가지밖에 배열할 수 없더라. 이런 겁니다. 오케이? 좀 더 응용해서 좀 볼까요? 자, 슉슉슉슉슉슉슉슉. 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공이 6개가 있는데 자, 1은 2보다 앞에 그리고 2는 3보다 앞에 있어야 된대요. 즉 지금 1, 2, 3 세 녀석이 오이씨 동영상 찍고 있냐? 오이씨 다행이다. 난 그 동영상 촬영 버튼 누른 기억이 없어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 그치? 오이씨. 자, 1, 2, 3 세 녀석이 순서가 정해졌잖아. 그치? 그럼 얘 어떻게 하자? 1 지워, 2 지워, 3 지워. 이렇게 빈 공이 3개가 있다고. 오케이? 그럼 요 3개를 이렇게 나열을 하자 이거. 요 3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6팩토리얼 중에 3개가 똑같아요. 3개를 위치 바꾸는 거 3팩토리얼. 그래서 4번 빈공, 5번, 6번 뭐 빈공 뭐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다 숫자를 배열하는 게 무조건 1, 2, 3밖에 없지. 그치?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 한 가지. 됐나요? 빈 자리에 이제 숫자를 이 규칙에 맞게 써넣을 수 있는 가지수가 1, 2, 3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경우의 수 한 가지밖에 없다 이거야. 오케이, 내가 조금 응용해볼게. 조금 더 응용해볼게. 조금 더. 아이씨, 지우지 말고. 자, 두 번째는, 그럼 이번엔 1은 2와 3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1은 2와 3보다 앞에 나와 있다는 말은 1은 2보다 앞에 있어야 되고 1은 3보다 앞에 있어야 하지만 2와 3은 둘 중에 누가 더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이건 상관없다 이런 얘기겠지. 그치? 그럼 역시 똑같이 빈 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열을 하면 6팩 나누기 3팩까지는 똑같아. 근데 이제 거기에 빈공 6번 뭐 5번 빈공 4번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1은 무조건 여기에 와야 돼 이제. 그치? 근데 문제는 남은 2, 3이 2, 3, 3, 2 이렇게 올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생겨? 2가지가 생기더라 이거야.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알았지? 조건이 좀 바뀌어도 그거에 맞게 생각해주면 되고 일단 순서가 정해진 순열은 어떻게 하자? 순서가 정해진 녀석들을 같은 것으로 두고 푼다. 얘가 순서가 정해진 순열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알았지? 저거는 좀 적어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적어놔야 돼. 순서가 정해진 것을 같은 것으로 두자라는 걸 좀 적어놔야 돼. 왜냐면 6개월 뒤에 이거 기억 못한다고. 씨발 뭐였지? 막 이러고 있다고. 이게 갓포순의 응용 첫 번째입니다.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의 첫 번째. 자석이어서 이렇게 또 붙는 건가? 신기하네. 자석이어서 여기 칠판에 붙거든. 지우개가. 이 안에 자석이 있어가지고 이 칠판에 붙어요. 지우개가. 짱 신기하지. 자, 슉 여기를 지우고 이제 갓포순 응용 두 번째. 뽀봉뽕뽀봉뽕 뽕뽕뽕뽕뽕뽕뽕뽕 뽀뽀뽀뽕뽀뽕뽀뽕뽕 뽕뽕뽕뽕뽕뽕뽕 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 이 아이디어가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까먹으면 안 되는 것들.
최단 경로 문제입니다. 예, 지금 가포순 응용 1, 가포순 응용 2입니다. 알았지? 응용 2 최단 경로. 우리 최단 경로 문제 중학교 때도 이미 해봤어. 어떻게 111111111 써가지고 이렇게 덧셈 하는 거 그런 거 기억나나? 오케이. 뭐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A에서 B까지 이제 이동할 때 다 그 최단 경로로 이동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 이런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해서 여기다 이제 점에다가 1, 1, 1, 1, 1, 1, 1, 1, 1 이렇게 이건 뭐 한 거냐면 기본적으로 수영도를 만든 겁니다. 즉 센 거예요. 일일이 다 가지수를 합의 법칙에 의해서 수영도를 다 센 거죠. 왜? 요 지점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요렇게 올 수 있는 거와 요렇게 올 수 있는 거. 즉 여기서 올 수 있는 거 한 가지에 여기서 올 수 있는 거 한 가지를 더해서 두 가지다. 이렇게 더해주는 거였고 그치? 이쪽에서 오는 건 여기서 오는 거 두 가지에 이쪽에서 오는 거 한 가지에서 세 가지다. 이렇게 써줬단 말이야. 그치? 오케이? 이렇게 하는 방법은 중학교 때 다 해봤으니까 패스를 하고요. 나는 지금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제 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가포순을 이용해가지고 이 최단 경로를 생각을 할 건데 봐봐. 이제 머릿속 봐봐. 최단 경로를 내가 하나 그려볼게. 최단 경로를 하나 그려볼게. 이렇게. 봐봐. 가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가로 세로 세로 그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즉 지금 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가로 다섯 번과 세로가 세로 네 번을 움직였어요. 그쵸? 또 다른 경로 보면 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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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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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 가로 이렇게 그치? 이것도 최단 경로. 근데 가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과 세로 네 번을 움직였어. 그치? 아, 야, 봐봐. 최단 경로를 움직이려면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가로 다섯 번, 세로 네 번 움직이면 되는구나. 그치? 이렇게 되겠지. 그럼 뭐라고 하면 되냐면 가로로 이동하는 것을 A라고 하고요. 세로로 이동하는 것을 B라고 하면 A 다섯 개와 B 네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뭔 말이냐면 요 경로 가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가로 세로 세로를 가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가로 세로 세로 요 경로로 보는 거지. 이해됐니? 두 번째 쓴 세로가 먼저 세 번 나오는 건 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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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가로가 네 번 그 다음 세로 가로 요렇게 보는 거야. 그렇지? 즉, 요 A 다섯 개, B 네 개를 일렬로 나열하면 나열한 경우 한 가지당 경로 한 가지씩 최단 경로 하나씩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해돼? 이해돼? 자, 그러니까 그럼 나는 이 아홉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9팩토리얼 나누기 A 다섯 개 중복, B 네 개 중복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지. 같은 A 다섯 개 같은 거, B 네 개 같은 거. 이해됐나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최단 경로, 그치? 그럼 최단 경로가 그러니까 뭐 유형이 최단 경로 유형이 이제 엄청 많죠. 이게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그림 좀 크게 그려볼까? A에서 B까지 가는데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P를 G라는 최단 경로는 몇 가지입니까? 이런 게 있겠지, 그치? 자, 그럼 뭐 하면 돼?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거, A에서 P까지 가는 거 세고요. P에서 B까지 가는 거 세면 되지, 그치? 자, A에서 P까지 갈 땐 가로가 두 번, 세로가 한 번, 그치? 이걸 뭐라고 생각하자고? A가 두 개, B가 한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치? 그럼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 중에 A 두 개만 중복. 이렇게, 그치? 마찬가지로 P에서 이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그럼 가로 두 번, 세로 두 번이니까 A 두 개, B 두 개를 일렬로 나열해. 집중해서 듣고 있지? 집중해서 듣고 있죠? 그러니까 4팩토리얼을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로 나열해주자. 요 녀석 세 가지 나오고 여섯 가지 나와서 3 곱하기 6이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가지수다. 이렇게 세주면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이제 최단 경로 문제 중에 이제 뭐가 어렵냐면 길이 잘려있는 문제들이 조금 까다로워요. 그렇죠? 이제 길이 잘려있는 문제들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길이 잘려있는. 자, 길이 잘려있는 문제. 여기서 같은 그림에서 있잖아. P는 없는데 문제는 이 길이 하나가
길이 하나가 없습니다. 요때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냐면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요 지점을 이 상태에서 지나는 경로 숫자를 다 세는 방법이 있고요. 오케이? 그런 방법들은 그럼 어떻게 세야 하는 것이냐? 반드시 지나야 하는 지점들을 좀 찾아서 찍어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마다 이거를 어떻게 찍냐에 따라 효율은 좀 달라질 수 있으나 방법이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봐봐. A에서 B까지 가는 데 있잖아.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지나게 돼 있어. 그치? 지금 눈으로 빨리 찾아봐. 저 세 개를 다 지나지 않고 최단 경로로 B에 갈 수 없어. 그치? 또한 셋 중에 노란색 세 지점 중에 두 개를 동시에 지나지 않아. 최단 경로로 갈 때. 그치? 이해돼? 근데 그 지점이 있잖아.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야. 즉 A에서 B까지 갈 때 세모친 네 지점 중에 한 지점은 반드시 지나야 돼. 그치? 그리고 나서 또한 세모 두 개 이상 동시에 지나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개를 잡아놓고 풀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세 개를 잡아놓고 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았지? 근데 이렇게 네 개를 풀 때랑 이렇게 세 개를 풀 때랑 문제의 효율은 좀 달라요. 뭐가 더 쉽냐면 지금 이 경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서 일로 갈 때도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일로 갈 때도 이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는 거랑 이렇게 가지는 걸 또 나눠서 세야 하거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란색 세 점을 지나는 경우의 수 P, Q, R이라고 해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알았지? 그럼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진짜 연결이 갑자기 끊겼어. 재난 문자가 오면서 동영상 계속 찍히고 있네. 신기하네. 왜 찍히고 있지? 신기하다. 재난 문자가 오면서 연결이 잠깐 끊겼어요. 자, A에서 P로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대답 좀 해봐. 한 가지. 핸드폰 창밖으로 던져버리는 수가 있어. 알았지? P에서 B로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뭐 7 곱하기 1끝. 두 번째,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 자, A에서 Q를 거쳐서 A에서 Q까지는 그럼 가로 3번, 세로 1번이기 때문에 4팩을 3팩으로 나눠주면 되고요. Q에서 B로 가는 건 가로 1번, 세로 2번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치? 3팩을 B 2개만 중복 2팩토리알로 나눠주면 됩니다. 얘가 4 곱하기 3이 나와서 12가지가 있고요. 세 번째는 A에서 R을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자, 그럼 A에서 R까지는 A 2개, B 3개, 그치? A 2개, B 3개니까 5팩을 2팩, 3팩 쓰고요. R에서 B까지는 뭐 1개, 그치? 이게 계산하면 이제 10개 나와서 총 23가지가 있다. 뭐 이렇게 셀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뭘 하는 거냐면 자, 그러면 가상의 다리를 하나 만들어줘서 여기를 무조건 지나야 되는 경우의 수를 찾아서 빼주는 거지. 전체 경로에서, 그치? 이해돼? 전체 경로에서 두 번째 방법 전체 경로 가로 4번 세로 3번이니까 7팩을 4팩 3팩으로 나누는 거 여기서 빼주는 겁니다. 이 다리를 무조건 지나야 하는 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가 그 다음 여기 건너고 여기로 가야 되잖아. 그래야 이 별표 친 지점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간다는 건 이런 것도 포함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경우의 수는 4팩, 가로 2개, 세로 2개, 그치? 그럼 여기서 여기 가는 거 하나고 여기서 여기 가는 거는 그냥 2개, 그치? 2개. 가로 하나, 세로 하나. 그러니까 이게 6이 12 됩니다. 계산해보면 7, 6, 5, 9, 4팩토리알 얘랑 약분돼, 그치? 여기 35 나오고요. 마이너스 6이 12 나옵니다. 그럼 몇 개? 23. 해도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됐나요? 됐나요? 근데 있잖아, 이게 있잖아. 뭐야? 일부를 지나지 않는 지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 그림이 복잡해지면 어려워져요. 그림이 복잡해지면 어려워집니다. 가장
가장 그림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요거 111111111 써가지고 하는 거 있지, 그치? 이게 그림이 복잡할 땐 왓다시예요. 왓다시입니다. 볼까요? 자, 볼게요. 얘는 집에 가서 이거 또 다시 풀어봐. 이거 뭐 받아 적을 필요는 없고 내가 책에 나와 있는 70번 문제 있지, 그치? 70번 문제나 아니면 69번 문제를 하나 풀어줄게. 69번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 그림이 복잡해. 막 중간에 잘려 있는 데도 많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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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잘려 있는 데가 좀 많잖아, 그치? 자, 69번을 내가 하나 풀어줄게. 집에 가서 또 풀어봐. 알았지? 막 받아 적지 말고. 자, 몇 칸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짜리인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역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해서 이렇게 일단 해놓고 지워. 이거 없고요. 또 어디가 없냐? 여기도 없냐? 뭐가 없냐? 어디가 없는 거야? 얘만 없어요, 그치? 얘만 없고요. 또 여기도 없어요. 이렇게. 여기가 A, 자, 여기가 B. 자,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가지수를 구하세요가 문제입니다. 알았지? 얘도 있잖아. 포인트를 찍으면 돼. 자, 포인트 어떻게 찍으면 되냐면 포인트는 얘는 여기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이 문제 포인트 찍어서.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가는 거 세고, 여기서 여기 거쳐서 일로 가는 거 세고, 여기서 여기 거쳐서 일로 가는 거 세고, 여기서 여기 거쳐서 일로 가는 거 이렇게 4번 세면 됩니다. 알았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요렇게 풀면 된다 그랬지? 요렇게 풀면. 오케이? 요렇게 풀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안 풀고 1111 한번 다 써볼게요. 알았지? 자, 일단 봐봐. 1111 쓰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A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한 가지야. 그치? A에서 여기까지 최단 경로로 올 수 있는 건 얘도 한 가지야. 그치?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그치? 마찬가지로 한 가지밖에 없죠. 그쵸? 그럼 여기까지는 이렇게 오는 거 하나, 이렇게 오는 거 하나, 2가지. 그치? 여기까지는 여기서 오는 거 2개, 여기서 오는 거 하나 해서 3가지. 이렇게 더하는 거로. 그치? 4개, 5개. 그치? 여기는 그럼 3개, 6개, 10개, 15개. 그쵸? 여기까지 됐죠? 여기 4개, 여기 10개. 자, 근데 여기서 오는 건 이거밖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 몇 개? 10개. 그치? 이해돼? 여기서 오는 건 이제 2방향 다 되니까 25개. 그치? 여긴 몇 개야? 이쪽에서도 올 수 있고 이쪽에서도 올 수 있으니까 16개. 그치? 얘는 마찬가지로 2개 더하면 얼마? 41개. 그치? 이렇게. 여긴 몇 개? 이쪽에서 올 수 있는 거 하나? 지금 여기부터 세야겠네. 이쪽에서밖에 못 오니까 여기도 10개, 여긴 11개. 그치? 이제 다 더하면 돼. 20개, 50개, 91개, 여기 뭐가? 31개, 81개, 다 더하면 얼마? 172개. 아이고, 잘못 썼다. 45개. 줄여야겠다. 86개. 그럼 여기도 잘못됐다. 그치? 76개. 그럼 162개. 162개. 그쵸? 덧셈 잘했죠? 덧셈 틀리면 안 되는데. 그치?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알았지? 그림이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나와. 실제 문제에서 센 어려운 문제집 아니니까. 복잡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 이런 아이디어가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알았지? 생각보다 되게 괜찮고요. 대신에 나는 지금 오늘 우리 이 단원에선 뭘 해야 되냐? 졸라 내 아이디어를 많이 배워가야 되거든. 또 다른 경로에 대한 아이디어를 하나 좀 더 알려드릴 겁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를 하나 더. 이번엔 뭐냐면 이거는 이제 갑부순을 떠나서 이제 갑부순을 별개로 경로 문제에서 최단 경로인 문제만 있는 건 아니라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문제 기본 정석 왜? 왜 그래? 기본 정석 연습 문제에 있는 문제거든. 하나, 둘, 이거 맞나? 이거 맞는 것 같아. 기본 정석 연습 문제에 있는 문제입니다.
A에서 B까지 가는 데 있잖아. A에서 B까지 가는데 요렇게 이동할 수 있고요. 요렇게도 이동할 수 있고요. 요렇게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이동이 다 가능합니다. 알았지? 세 가지의 이동이 다 가능하되 한 번 지난 점은 다시 지나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한 번 지나간 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아. 최단 경로는 아니어도 돼. 알았지? 그러니까 위로 갔다 아래로 내려오는 거 되니까 뭐 이런 것도 된다는 얘기. 알았지? 한 번 지난 점을 다시 지나게 만들어버리면 경로가 무한계가 되지. 왜? 여기서 위아래 100번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가는 거, 102번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가는 거,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한 번 지난 지점 또 지나게 허락해주면 이제 경로는 무한계가 되니까 이제는 못 셉니다. 알았지? 이건 이제 최단 경로가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점의 숫자를 쓸 수도 없고요. 뭐 이렇게 뭐 값포수 이렇게 뭐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세야 돼. 기본적으로 세는 게 원칙인데 어떤 아이디어가 있냐면 가로 이동에다 어쨌든 있잖아. 세로의 이동은 지금 자유롭지. 그치? 세로의 이동은 이건 자유로운 거지. 가로의 이동은 자유롭지 못하지. 그치? 요렇게밖에 못 움직이잖아. 그치? 가로에다가 경로를 써주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 이 가로 길에다가 경로를 써주는 거야. 이 가로 길에다가. 여기는 점에다가 썼잖아. 그치? 여기는 길에다가 쓸 거라고. 알았지? 자, 봐봐. 요 길을 지나가는 방법 한 가지. 그치? 이해돼? 그럼 요 길을 지나가는 게 몇 가지 있냐면 한 가지밖에 없어. 그치? 이해돼? 이렇게는 못 올 거잖아. 좌회전이 왼쪽으로 이동 안 되니까 요 길을 지나가는 방법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 그치? 한 가지. 이해돼? 요 길을 지나가는 법도 한 가지. 마찬가지로 요 길을 지나는 법도 한 가지밖에 없어. 이해돼? 그치? 길을 지나는 거 한 가지밖에 없지.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요 길을 지나는 경우가 한 가지. 잘 봐야 돼.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그치? 요 길을 지나는 거 해볼까? 한 가지. 슉슉슉. 두 가지. 슉슉슉. 세 가지. 슉슉슉. 네 가지. 이해돼? 자, 우리 그림을 좀 축소시켜 볼게. 그림을 좀 축소시켜서 내가 뭘 보여줄 거냐면, 자, 여기서 요 세 가지 이동을 가지고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갈 수 있는 걸 세볼게. 내가 하나, 그치? 두 개, 세 개, 그치? 근데 내가 요 점에서 여기까지 가볼까? 하나, 둘, 세 개. 요 점에서 여기까지 와볼까? 하나, 둘, 셋. 봐봐, 내가 요 점에서 여기까지 와볼까? 하나, 둘, 셋.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 어디서 출발하든 어디서 도착하든 경우에서 몇 가지? 세 가지. 됐어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고. 여기서 출발해서 일로 오든 여기서 일로 가든 여기서 일로 가든 여기서 일로 가든 전부 다 몇 개씩? 네 개씩 있어요. 이해돼? 전부 다 네 개씩 있다는 말이 있잖아. 이 그림이 얘도 어디서 출발하든 어디서 도착하든 경우에서가 세 가지 있지. 요 그림이 그럼 무슨 그림이랑 똑같은 거냐면 요 그림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여기서 일로 오는 거 세 가지. 그래 안 그래? 이해돼? 지금 내가 뭘 얘기하는 건지 알겠어? 즉, 요 문제는 그럼 문제가 어떻게 바뀐다? 점 하나, 점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개가, 이 네 개는 같은 점이야. 알았지? 요 네 개가 같은 점이야. 알았지? 마찬가지로 점이 그러니까 다섯 개가 있는 거야.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경로가 네 가지씩. 이렇게 있는 거라고. 이해돼? 그럼 전체 경로의 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우리 이런 건 중학교 때 해봤잖아. 일로 가는 거 몇 개? 네 개. 여기서 일로 가는 거 몇 개? 네 개. 여기서 일로 가는 거 몇 개? 네 개. 여기서 일로 가는 거 몇 개? 네 개. 답. 오케이? 이해돼? 요렇게 경로를 바꿔버릴 수 있다 이거지. 됐어요? 자, 그럼 조금 문제를 바꿔볼까요? 자, 여기서 있잖아. 이 가로길이 하나 없어지는 건 문제가 안 돼. 왜? 그럼 어차피 여기서 일로 가는 게 하나, 두 개. 그치? 근데 문제는 이 세로 길이 없어지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 세로 길이 없어지면 이제 여기서 일로 가는 게 하나 밖에 없지. 이해돼? 근데 여기서 일로 가는 건 하나, 두 개. 가지수가 달라지거든. 그치? 그래 안 그래?
만약에 문제가 있잖아. 문제가 이 똑같은 그림에서 요 가로 경로가 하나 없어졌어. 이거 문제가 안 돼. 이거 문제가, 이 가로 경로가 하나 없어지면 요거 하나 없어진 거야. 이렇게. 이해돼? 이해돼? 어차피 가지수는 똑같아. 어차피 여기서 일로 가나 여기서 일로 가나 세보면 다 똑같다고. 봐봐. 내가 여기서 일로 가는 거 세볼까? 하나, 둘, 셋. 여기서 일로 가나? 하나, 둘, 셋. 그치? 이거 하나 없어도 그러니까 그냥 길 하나만 없어진 거야. 이게 답이야 얘는. 그치? 가로길 하나 없어진 건 이렇게 처리해주면 돼. 이해됐나요? 이해돼? 근데 이제 문제는 세로길이 없어져 있어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거야. 이건 이제 문제가 생겼어. 이해됐니?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런 거 생각해. 세로 이동이 자유로운데 이 세로 이동이 없어진 경우는 어쩔 수 없어. 좀 구간을 나눠서 세야 돼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랑 여기서 여기까지. 즉, 얘 점 하나, 요 네 개를 점 하나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네 개?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네 개인 건 바뀜이 없지, 그치?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네 개, 여기서 여기까지 네 개는 쓰고, 고별 법칙 쓰는 거야. 왜 우리 이런 거 하잖아. 여기서 일로 가는 거, 그 다음 여기서 일로 가는 거, 여기서 일로 가는 거 세서 곱하면 되잖아, 그치?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건 세면 돼. 오케이? 자, 봅시다. 내가 그림이 좀 너저분한데 그냥 여기다 할게. 또 쓰기 귀찮으니까 여기서 일로 가는 걸 세볼게. 알았지? 세야 돼. 알았지? 그냥 차근차근 다시 세볼게. 차근차근 숫자 좀 치우자. 너무 지저분하니까. 자, 여기서 여기 가는 건 하나. 그치? 여기서 여기 가는 것도 하나. 여기서 여기 가는 거 하나. 그치? 여기서 여기 가는 것도 하나. 이해돼? 이해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게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지, 그치? 몇 개? 세 개. 여기 몇 개? 세 개. 근데 여기 몇 개? 하나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거든. 얘들 요 길을 지나는 게, 그치? 그러면 이제 요 점에 도착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는 거냐면 세 개. 이게 세 개인 거지, 그치? 왜? 여기까지 오는 게 세 개니까 여기서 일로 가는 건 하나니까, 그치? 그럼 또 이 길을 지나서 가는 것도 세 개, 이 길을 지나서 가는 것도 세 개, 여기 이렇게 가는 것도 세 개. 이해돼? 이해돼? 이해 안 돼? 자, 봐봐. 요 길을 지나는 건 세 개인데 요 점에 도착하는 걸 세보자 이거야. 요 점에 도착하는 거.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 세 개. 세 개? 세 개? 하나. 몇 개? 10개. 요 점에 도착하는 것도 세 개? 세 개? 세 개? 하나. 10개. 그치? 이해됐나요? 요 점에 도착하는 것도 세 개? 세 개? 세 개? 하나. 그치? 이 네 점은 그러니까 똑같은 점이라고 알았지? 아까처럼. 이 네 점도 똑같은 점이야. 이해돼? 즉 여기 어딘가 한 점에서 출발해서 여기로 도착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다? 총 10가지가 있다 이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4 곱하기 10 곱하기 4. 16, 160개가 답입니다. 이해됐니? 최단 경로가 아닌 문제들은 이 길의 경로를 추가를 해서 이 점에 올 수 있는 경로를 어떻게 빨리 세냐면 이 전 길에 있는 숫자를 다 더하면 돼. 알았지? 이렇게. 이 전 길에.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 전 길에 있는 숫자를 다 더하면 돼. 알았지? 이 아이디어를 있잖아. 최단 경로에도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림이 좀 크니까 그림을 조금 축소시켜 볼게. 그림을 조금. 아니, 최단 경로는 점에다 물론 써도 상관없잖아. 점에다 써도 되는데 점에다 쓰는 건 요 방법에는 적용이 안 되니까 요 방법으로 우리 통일을 좀 시켜버리려고 해. 알았지? 요 방법으로 그냥 최단 경로도 한번 해결해보자. 뭐 이런 생각이야. 자,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오늘 할 건 거의 다 수업을 설명해 줄 건 거의 다 끝납니다. 휴휴휴휴휴휴휴휴. 자, 볼게요. 그림, 저 그림 너무 크니까. 쓱, 쓱, 쓱.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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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자. 적당히 이렇게 두 개만 지워볼게요. 여기서 A에서 B까지 가는 이번엔 최단 경로를 걸어. 자, 그럼 이제 그래도 이제 길에다가 숫자를 적용시킬 거야. 자, 이 길을 지나가는 거 하나, 그치? 요 길을 지나가는 것도 하나, 그치? 요 길을 지나가는 것도 하나, 요 길을 지나가는 것도 하나. 이해돼? 이제 여기를 지나가는 몇 개? 하나밖에 없죠. 뭐 이런 길이 없어. 그치? 이거밖에 없잖아.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해됐나? 경로가 다 하나지, 그치? 자, 그럼 요 길을 지나는 건 하나, 둘, 셋.
즉 아까는 요 길을 지나려면 이전에 있는 이 숫자를 다 더한 만큼 있었지만 그치? 얘는 옆에 있는 것부터 밑에 있는 것까지만 더해야 돼. 위에 있는 건 빼고 더해야 돼. 그치?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 있는 건 몇 개겠어? 4개. 그쵸? 자 그럼 요 길을 지나는 건 뭐 이렇게 오는 것밖에 없어 지금. 그치? 하나밖에 없다. 그치? 이렇게 오는 게. 그럼 이제 요 길을 오는 경우의 수인데 그럼 여기는 이렇게 지나서 오는 거 하나, 이렇게 오는 거 4개에서 몇 개? 7개. 이해됐나요? 아이씨, 이거 어디 갔어? 8개. 오씨, 하나 빼먹었어. 그치? 8개. 하나, 3개, 4개. 그치? 자, 그럼 여기 하나, 여기는 2개. 그치? 여기도 몇 개? 2개. 그치? 이거랑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긴 몇 개? 10개. 그치? 이해됐니? 그럼 요 점에 오는 경우의 수는 요 4개를 더한 만큼 있겠지. 그치? 요 점에 오는 게 어차피 이 길을 지난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요 길을 지나는 건 밑에 있는 거, 옆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만 더하면 되니까 몇 개? 15개 있어요. 오케이? 자, 우리 숫자 써볼게. 숫자로 해볼까? 아까 점에다 찍던 거. 2개, 3개, 4개. 여기로 오는 거 3개. 그치? 아니, 3개 아니다. 여기로 오는 거 하나, 여기로 오는 거 4개, 여기 오는 거 8개. 그 다음에 여기 하나, 2개, 3개, 여기 2개, 10개, 5개, 여기 다음에 15개 똑같이 나온다. 점에다 당연히 똑같이 나오니까 쓸 수 있는 거. 다르게 나오면 못 쓰겠지. 그치? 요렇게 길에다가 숫자를 부여해 버릇하면 있잖아. 최단 경로가 아닌 것도 셀 수 있어요. 오케이. 최단 경로가 아닌 것도 셀 수 있다. 점에다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은 편하긴 하나 최단 경로를 셀 때는 아주 강력하긴 하나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약할 수도 있어요. 쓰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배워놓자 이거야. 사실 요 문제 있잖아. 아까 내가 풀었던 거 길 다 온전히 다 있을 때 요 문제를 원래 어떻게 푸는 거냐고. 답지에 이렇게 썼어요. 답지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다시 길 완성시키고 아주 난잡하죠. 여기서 여기까지 요 3가지 이동을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잖아. 가려면 요 4개의 가로 다리 중 한 군데를 반드시 지나야 돼. 요 4개의 다리 중 반드시 한 군데를 지나야 돼. 마찬가지로 요 4개 중에 반드시 한 군데를 지나야 하고 요 4개 중에 반드시 한 군데를 지나야 돼. 즉 예를 들어 여기를 지난다고 하면 요런 경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즉 그럼 이 다리 4개 중에 하나 선택, 4개 중에 하나 선택, 4개 중에 하나 선택, 4개 중에 하나 선택 해서 이게 답인 거야. 아까 전에 내가 여기다 그린 요런 다리 4개 있는 그림이랑 똑같은 계산이 나오지. 그치? 해설지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알았지? 오케이. 근데 뭐 꼭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나오나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푸냐 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좀 배워보자. 뭐 요런 거예요. 알았지? 됐나요? 자, 설명은 뭐 이 정도로 끝났고요.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자, 뭐 풀겠어? 어디 갔어? 유형 8번부터. 8, 9, 10, 11 4개 있는데 12까지 4개 5개 유형 있는데 유형별로 2개씩 한번 또 땡겨 봅시다. 유형별로 2개씩.